여기는 프랑스 파리 이구에 위치한 한 카페. 장대비까지 쏟아지는 날씨지만 이 카페 앞에는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전통 놀이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임시로 열린 오징어 게임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곳은 질서를 지키지 않은 몇몇 사람에 의해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경찰까지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가 된 현장. 현장에서 줄을 서고 있던 한 여성은 한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라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한국에서 머물 때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줄리아입니다. 파리지앵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떠올리시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정이 가득 남아있어요. 바로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 때문이죠.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봤답니다.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정말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주최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벤트였어요. 개선문 앞에 거대한 영희 로봇이 설치되어 있었고 456명의 참가자들이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죠. 핑크 가드들의 모습까지 더해져서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더군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한국에서 6년을 보냈던 그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낯설었던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었거든요. 당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노란 벽지가 붙은 제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창가에 앉아 동네 친구들이 놀러오기만을 기다리던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매일 아침 늘 가던 프랑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한국으로 발령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이사 준비를 하는 엄마 아빠의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프랑스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갑자기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걱정이 됐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친구는 사귈 수 있을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거리와 건물들, 매일 아침 인사하던 옆집 할머니, 학교 가는 길에 들르던 빵집, 이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특히 제일 친한 친구 소피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때로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엉엉 울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조용히요. 엄마는 출국 전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나면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어 책을 펼쳤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짧은 문장들을 연습했지만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것부터가 너무 낯설었고 특히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제 혓바닥이 꼬이는 것만 같았어요. 프랑스어와는 너무나도 다른 문법 체계에 제 머리는 이미 포화 상태였죠. 엄마가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자꾸만 까먹게 되고 발음은 계속 이상하게 나오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열심히 하시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엄마는 제게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서도 쉬지 않고 한국어 책을 펴고 계셨죠. 이건 학교라고 읽는 거야. 이건 친구라는 뜻이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멀게만 들렸고 단어 카드의 글자들은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만 같았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미지의 나라였던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어요. 솜사탕처럼 보송보송해 보이는 구름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일 때면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날 친구들과 놀았던 공원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죠. 비행기 안은 따뜻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몸이 떨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옆자리에서 주무시던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12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그저 이 비행기가 영원히 착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착륙하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승무원 언니가 건네주는 주스도 먹고 싶지 않았고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만 바라보며 곧 마주하게 될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맞이한 첫 등교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한글로 된 간판을 보며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한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때의 저에겐 그저 낯설고 두려운 소음일 뿐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교무실로 들어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긴 복도를 걸어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커피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여러 선생님들이 책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서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신 분이 제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두 분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말들은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하게만 들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엄마도 한국말이 서투르다 보니 당시에 선생님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엄마는 서툰 한국말로 뭔가를 설명하시려 애쓰셨고 아빠는 영어로 중간중간 도움을 주시려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어요. 선생님의 책상 위에는 제 전학 서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에 쓰인 한글들이 마치 수많은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교무실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밝았고 그 아래서 저는 마치 무대 위에 선 것처럼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교실이 조용해졌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마저 저를 비추는 것 같았죠. 금발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제 모습은 아이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나 봐요. 누군가는 입을 막고 키득거렸고 또 다른 친구는 옆자리 친구를 쿡쿡 찌르며 저를 가리켰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제 이름을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자기소개라는 걸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칠판에 적힌 제 이름은 마치 이상한 그림처럼 보였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발끝만 바라보고 있었죠. 교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저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죠.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고 아마 귀까지 빨개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리에 앉고 나서도 주변 친구들이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봉주르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에게 겨우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죠.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어를 시도하면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은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기 바빴어요. 수업 시간은 더욱 힘들었어요. 칠판에 적힌 한글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선생님의 말씀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필기하는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저를 지목할까봐 늘 긴장하고 있었고 알겠어요? 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식은땀이 났죠.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놀았지만 저는 혼자 책상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제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신기해하며 다가와서 구경하고 심지어 만져보기도 했죠.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마치 제가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방과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혼자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죠.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천천히 새 책가방에 책들을 넣으면서 힘들었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서 손을 흔들며 같이 놀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표정과 제스처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까만 동그란 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마치 천사처럼 보였죠. 그 아이는 제가 못 알아듣자 운동장을 가리키며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양손을 흔들면서 뛰는 신용도 하고 자기 옆에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손짓도 했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어렴풋이 그 뜻을 이해한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많이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그 아이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 나가자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놀이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목소리는 맑고 경쾌했고 마치 노래하듯 즐겁게 외치는 것 같았죠. 규칙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술래가 고개를 돌리면 움직이고 돌아볼 때는 멈추는 단순한 규칙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언어의 장벽도 잊을 수 있었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술래가 되었을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처음과는 달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는 제 발음을 따라하면서 장난스럽게 웃었고 또 다른 아이는 천천히 발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여기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요.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운동장이 어느새 저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 있었죠. 친구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리들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한국어로 된 놀이 구호들도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규칙을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를 해도 친구들은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며 격려해 주었죠. 한 번은 제가 말뚝박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걱정해 주었는지 몰라요. 한 친구는 보건실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자기 물병에 있는 물로 제 무릎을 씻어주려고 했죠. 프랑스였다면 아마 실수한 저를 놀렸을 텐데 이런 따뜻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특히 깍두기라는 개념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천천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실수하면 바로 탈락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 친구들은 저를 위해 특별히 규칙을 조정해주고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한 번 더 해봐. 이번에는 내가 성공할 거야. 라며 응원도 해주었어요. 그때 느낀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의 미소, 격려하는 목소리,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놀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가까워졌어요. 운동장의 구석구석이 저희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녔죠. 말뚝박기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망설였는데 친구들이 우리가 받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도와줬어요. 고무줄놀이 같은 한국의 전통 놀이들도 익숙해졌고 발목에서 무릎, 허리까지 고무줄을 올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특히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노는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숨어서 친구들의 발소리에 숨죽이던 순간들, 그때의 두근거림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비가 와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전혀 개의치 않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빗물이 튀는 게 재미있어서 더 신나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손짓과 발짓으로만 대화하던 것이 어느새 짧은 문장으로 바뀌었고 뛰어, 멈춰, 여기 숨어 같은 단어들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죠. 친구들이 쓰는 재미있는 말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게 되었고 실수로 이상한 발음을 해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놀이를 하면서 배운 한국어가 오히려 교과서로 배운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누군가 혼자 있으면 꼭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하고 새로운 친구가 오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 실수해도 괜찮다며 격려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문화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급식을 먹다가 국그릇을 엎은 적이 있었는데 프랑스였다면 아마 다들 비웃었을 텐데 한국 친구들은 재빨리 휴지를 가져와서 닦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때 이런 게 진정한 친구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더군요.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 친구들과의 우정까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마지막 날, 친구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줬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말뚝박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죠. 평소 좋아하던 간식과 정성스럽게 쓴 편지도 받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자. 너는 우리에게 특별한 친구였어 라는 말들이 적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했던 환경인데도 뭔가 허전했죠. 프랑스 친구들과 놀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더 크게 느껴졌죠. 실수하면 비난받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놀림감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는 낯설게 다가왔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반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고 하시더니 교실 앞으로 까만 머리의 아이를 데리고 오셨죠.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유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처럼 불안해하는 유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